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인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펠팍타운에서 보행자 사고가 늘면서 안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결혼 관련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에서 배우자 데려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개선을 위해 5년간 약 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억만장자가 된 한인 입양아가 45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가 2년 연속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만 7,549명으로 전년도 1만 9,184명에 비해 8.5% 감소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첫 해였던 2017 회계연도의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2%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연이어 감소한 것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심사 강화가 취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만 600명 선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족 이민이 6,900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가장 많았고 한국 출신의 영주권 취득 건수는 9번째 순위였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매년 26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타운이 16일 개최한 보행자 안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년 26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 3명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브로드 애베뉴와 그랜드 애베뉴, 센트럴 블루버드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펠팍타운의 설명입니다. 보행자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파란불이 있을 때 꼭 건너야 하고 그리고 신호가 이미 끊길 때가 다가오면은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멈추겠지만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문제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0% 보행자 유지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가지고 인도에 올라섰을 때 그때 갈 수가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면은 진행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법에 위배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펠팍타운은 이 같은 빈번한 보행자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할 경우 $200의 벌금과 벌점 2점, 최대 15일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할 경우 $54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행해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과 관련된 비자 및 이민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피양새 비자로 불리는 약혼자 비자인 K1은 거부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는 바람에 파혼 사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시민권자 이모 씨 역시 배우자 비자 K1을 신청한 뒤 추가 서류 요청 통보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비자 심사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추가 서류 통보를 받아 배우자가 미국으로 오는 일정이 크게 늦어진 것입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서 모 씨도 배우자 초청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예비 신부를 초청하기 위한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신혼 초에는 뜻하지 않게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 신청하는 K1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0%나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의 비자 통계에 따르면 K1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향후 5년 동안 노후화된 뉴욕 일원 전철과 버스, 교량 등 교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1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이 소식 최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 교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방안을 위한 5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운행 중인 1,900대의 전철 자동차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 신호 시스템 현대화, 역시설 보수, 이에비뉴 노선 확장 등에 37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뉴욕시 버스에는 3억 5천만 달러가 투입돼 500대의 전기버스를 포함해 2,400대의 신형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 내 교통정보 시스템을 디지털로 교체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에도 각각 5억 7천만 달러와 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돼 신호체계 개선과 열차 교체, 철로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패트릭 포의 MTA 회장은 공사 기간 동안 승객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번 개선 계획은 승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입양하에서 억만장자 부인이 된 한인 여성이 딸의 테니스 경기를 보기 위해 45년 만에 한국 땅을 찾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프로풋볼 버팔로 빌스와 북미 아이스하키 버팔로 세이버스의 공동 구단주인 50세의 킴 페굴라 씨입니다. 그녀는 5살이던 지난 1974년 성탄절 직후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발견돼 뉴욕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름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김과 양부모의 성인 커를 이어받았습니다. 뉴욕의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근무하던 킴은 식당에서 만난 청년 사업가 테리 페굴라를 만나 1993년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테리 페굴라는 천연 가스 외에 부동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자산 규모는 43억 달러에 이르는 부자가 됐습니다. 2019년에는 경제 전문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랭킹 42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케팅과 미디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킴은 2014년 NFL 빌스와 NHL 세이버스까지 사들이며 구단주가 됐습니다. 그녀의 장녀 제시카는 테니스 선수로 지난달 WTA CT 오픈에서 생애 첫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테리 페굴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WTA 코리아 오픈에 출전하는 딸과 함께 16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혈육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과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는 최근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산가족들로부터 그동안 접수한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105명의 명단을 연방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알아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하루빨리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연방 국무부 관계자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북한과 공식적인 양자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재난 피해 대상자 25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13일부터 재난 피해 대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리고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8년까지 허리케인 샌디와 어마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임시 주거시설을 신청했던 피해자 250만 명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중 180만 명은 은행 계좌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재난 피해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해커에서 유출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현재는 시스템을 복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서신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코드 번호를 사용해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18개월 동안 무료로 크레딧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신임 뉴욕 총영사의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외교부에 입부, 통상정책기획과장과 아태통상과장, 동북아 국장, 주중국 공사 등을 역임했으며 스리랑카 대사로 근무하던 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정부대표로 근무했습니다. 조현 신임 유엔 대사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유엔 한국 대표부 차석대사, 다자 외교조정관, 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조현 신임 유엔 대사와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는 10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1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기임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10대 소년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다 10대 소년 2명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월요일 오후 3시 45분경 오션사이드의 피자 레스토랑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슴과 머리, 팔 등을 칼에 맞고 쓰러진 16살의 카시모 모리스가 등 2명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라이벌 고교생들끼리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8시 30분경 메인주에서 프로판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소방관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는 메인주 파밍턴에 신축 중인 건물에 설치된 프로판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폭발은 2층짜리 신축 건물을 박살내고 주차된 차량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주변 가옥들로 크게 파괴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동안 13차례나 강도 행각을 일삼은 2명의 무장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 초에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3명의 남자에게 총을 쏴 2만 $1,000 상당의 보석과 스마트폰을 훔쳤습니다. 9월 들어 16일 동안 이들이 강탈한 금품은 총 $60,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정차되어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다가는 감시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롭 카라빈잭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최근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스쿨버스에 장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유사 법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학생들의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코우유 제공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초코우유 제공을 금지시켜 설탕 섭취를 줄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부제와 설탕 등이 다량 함유된 급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미국에 5억 원이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82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세청은 미국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한국인과 재외국민, 외국인은 총 826명이며 이들의 신고금액 총액은 약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최명근 학장이 재임 중인 코넬 대학교 웨일 코넬 의대가 16일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맨해튼에 있는 웨일 코넬 의대의 학생들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학비뿐만 아니라 기숙사와 식비, 책 등 다양한 교육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시민참여센터에서 태스크포스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재용 변호사를 다시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민과 추방에 대해서 그리고 보석금 문제 또 이민 사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불체자가 이제 뜻하지 않게 체포돼서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되는 경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러면 구치소에서는 이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또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민국 구치소에 들어가시면요, 일단은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이제 변호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가 손님의 사인을 받아야지만 모든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셔가지고 네. 구치소를 방문하셔서 G28이라는 폼에다가 사인하시게 되면은 변호사님께서 이제 보석 신청을 이민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민 법정에서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코트에 가서 이제 보석 히어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보석 히어링이 되게 까다롭지 않고 잘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이 아시겠지만 불체자를 잡아가지고 또 놔주고 그런 거를 지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석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큰 범죄가 없고 단순히 불체자 신분이 없어진 분들이라면은 보석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보석을 하시고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밖에서 구치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민 법정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민 추방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이민 추방 재판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씩 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추방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추방 재판을 일반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추방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방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석 절차를 밟아놓는 것은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추방 재판에서 만약 구치소에 계속 있게 되면은요, 그 케이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구치소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추방 방어에서 시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민법이라는 건 항상 변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네. 시간을 딜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보석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석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될까요? 네, 그 이민 법원에서 보는 거는 이분의 인컴이나 그리고 이분의 과거의 크리미널 레코드나 그죠? 네. 미국에 얼마나 사셨고 가족이 얼마나 있는가 그죠? 그런 것 좀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형사 케이스가 있었으면 물론 보석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오버스테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보석금이 무척 낮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뭐 방법을 찾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민 사기 이런 것에 이제 걸려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 사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민 사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불체로 계시면은 당장 급하신 게 운전면허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받으시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노동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그 자동차 거기 이제 라이센스 따러 가시면은 그걸 신분을 보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브로커가 있는데요. 그 편법 중에 하나가 그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은 일단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줍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 요즘에는 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 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 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일단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케이스가 추방 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브로커가 이 사실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운전면허증 받도록 노동허가증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서까지만 해주고 다음 분은 이제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노동허가증을 받았는지도 모르세요. 예, 모르시다가 지나고 나서 이제 궁금해가 찾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하시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민 사기 후에 어떤 대처 방법도 있나요? 네.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래서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노동허가증을 부보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공교롭게 지금 그분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정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노동허가증 받은 게 찜찜하신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과거에 어떤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갔는지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근데 브로커는 사라졌고요. 연락할 길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민국에다가 서류를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를 FOIA request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접수비도 없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CD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CD 안에 모든 이민국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카피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말 갑자기 추방당할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호사를 고용해서 과거 기록을 요청해서 대처를 한다면 또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망명의 그 함정 또 우리 과거의 기록을 몰랐을 때 혹시 추방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과거의 신청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